네, 프레스룸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이슈들 가운데 우리 기자들이 콕 집은 프레스콕. 첫 번째는 김근희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찬주 대장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공화당으로 오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박찬주 대장은 사실 오래전부터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부터 저희와 뜻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공화당 올 때 박찬주 대장하고 통화도 하고 우리 같이 나라를 위해서 애씁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 한국당에서 박찬주 대장한테 하는 걸 보니까 제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거는 아니다. 원래 생각했던 대로 우리 공화당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만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박찬주 대장과 함께 나와서 신고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박찬주 전 대장이 우리공화당 입당 의사를 내비쳤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반발에 자유한국당이 아닌 우리공화당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오늘 직접 박찬주 전 대장과 통화를 해봤더니 우리공화당 입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마음의 고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출마는 자유한국당으로 하고 싶다면서도 마음은 우리공화당에 있다는 속내는 뭘까요? 김근희의 프레스콕, 박찬주 전 대장 마음의 고향입니다. 네, 홍문종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가 박찬주 전 대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박찬주 전 대장이 우리 공화당으로 아마 총선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확정이 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김근희 기자, 네. 박찬주 전 대장과 통화한 사람은 홍문종 대표뿐만이 아니에요. 김근희 기자도 통화를 네, 했죠. 자, 그렇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이 정말로 우리 공화당으로 가기로 확정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이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있었던 것은 맞는데 이 대화의 의미에 있어서는 서로 해석하는 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과 직접 통화를 해봤더니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찬주 전 대장 입장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문종 대표 인터뷰 발언 내용으로 지금 우리 공화당에 입당하는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공화당은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모두 다 함께하고 싶은 귀한 분들만 있고요.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입당 권유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어제 이제 오히려 통화 주시고 이렇게 덕담을 주고 받은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정말 참 감사한 일인데 제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는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음의 고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이를테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그럼 그분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또 자유민주주의 또 우리 시장 경제 우리 건국 이념과 또 헌법적 가치를 그런 생각들을 참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다. 홍문종 대표랑은 어떻게 혹시 친분이 있으신지 알 수 있을까요? 예, 그건 오래됐어요. 홍문종 의원님 부친과도 제가 잘 아는 사이고요. 많이 존경하고 있었고 가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자유한국당에서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우리공화당과 관련해서는 이 홍문종 대표와 어떤 덕담을 주고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공화당이 입당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김근희 기자가 직접 박찬주 전 대장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바 홍문종 대표가 잘못 오역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터뜨린 건가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뭔가 잘못 의사가 전달이 됐다는 게 확인된 셈이네요. 네, 홍문종 대표의 의도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앞서 잠깐 화면에도 나왔지만 이 박찬주 전 대장이 자신이 이제 충청도 사람이다 보니까 충청도식 덕담을 했다. 그런데 나의 이 같은 덕담 내용이 아마도 이제 뭔가 홍문종 대표한테는 입당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내비쳐진 것 아니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으로 나가야 할 것 같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님, 네. 충청도시잖아요. 네.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 공화당으로 와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홍문종 대표가 권유를 했을 때 박찬주 전 대장이 충청도식으로
뭐 그럴까요? 뭐 이런 애매모호하게 대답했다 이런 뜻인가요? 뭐 충청도는 소위 말해서 예스 노가 별로 말 예. 좋아하질 않죠. 그래서 말을 긍정 부정을 탁탁 안 해요. 그래서 예. 왜 다른 도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 속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거든요. 예. 그래서 박찬주 그 전 대장의 설명 뜻은 그 충청도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가 사실은 싫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홍문종 그 우리 공화당 그 의원한테 충분한 뜻이 전달이 안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뜻으로 설명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은 박찬주 전 대장이 예. 좀 설명이 좀 모호하긴 하죠. 예를 들면 우리 공화당은 마음의 고향이다.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으로 간다. 예. 좀 설명이 좀 너무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전달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마음의 고향이면 마음의 고향에 출마해야죠. 마음의 고향이 아닌데 당선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 간다. 그건 뭐 약간 좀 해석에 예. 오해의 여지가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박찬주 전 대장은 가급적이면 전 언론 회견이나 이 대담 전화 통화도 조금 신중하게 조금 누군가의 좀 조언을 받든지 생각을 예.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하게 예스와 노를 말하지 않는 것이 이른바 충청도식 농담 또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충청도 분들이 이런 얘기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충청도긴 합니다만은 요즘은 아주 굉장히 분명하게 호불호를 이제 얘기하는데 어쨌든 박찬주 전 대장은 자신의 발언이 충청도식 덕담에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가 취재한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요. 왜 마음의 고향이라는 표현을 썼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그랬더니 박찬주 전 대장이 추구하는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건국이념,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그 마음들, 정신들, 그 모든 것들이 나와 같다, 나와 공유한다. 이렇게 박찬주 전 대장이 얘기를 했어요. 윤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우리 공화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선은 이제 제가 이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제 예. 답변을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결국 이 박찬주 전 대장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든 우리공화당이든 범보수 세력이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강조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보기에는 우리공화당에 또 홍문종 대표와 친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고향처럼 느껴지고 한국당이나 우리공화당이나 자신이 느끼기에는 어떤 보수 세력의 어떤 결집을 하기 위해서는 뭐 서로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봤던 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당의 영향력 같은 부분도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공화당이 내세우는 보수적 가치에 대해서 자신도 동의를 하지만 어쨌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들을 정치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에 출마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직접 김근희 기자가 박찬주 전 대장과 통화를 했으니까 박찬주 전 대장의 속내를 그나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마음은 우리 공화당에, 몸은 자유한국당에 가겠다라고 저희들이 아까 발제 제목을 뽑았는데 실제로 박찬주 전 대장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겁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자유한국당에서 이 영입 인사로 거론된 뒤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좀 부정적 여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조금은 좀 불쾌한 느낌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이 같은 논란들에 대해서 좀 불쾌하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자신이 이제 보수 성향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내의 여러 가지 여론들과 더 맞다라고 생각은 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신의 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예. 적절한 당은 자유한국당인 것 같다. 좀 이 마음이나 이런 심적으로는 여러 가지 당내 여러 가지 논란을 거치면서 우리 공화당에도 좀 동의를 하면서도 어떤 정치적인 현실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결정을 한 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이념이나 자신의 정치 성향은 우리 공화당과 더 맞지만 또 총선에 당선될 가능성 또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 그것은 자유한국당 쪽이 더 가깝다. 아마 지금 박찬주 전 대장의 마음이 그렇게 있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뜯어보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박 전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이 있냐라고 이제 김근희 기자가 물었을 때 이 박찬주 전 대장이 모든 것을 다 했고 그분들의 가치도 공유한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앞서서 박정희 전 대통령 일가와 박찬주 전 대장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일단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한 이력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박찬주 전 대장은 육사 37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지만 씨하고 육사 동기입니다. 박지만 씨랑
육사 동기입니다. 박찬주 전 대장이 육사 동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 기갑병과로는 처음으로 대장으로 승진을 한 이력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와는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홍문종 예. 대표와도 좀 인연이 있는 게 이 홍문종 대표 부친이 홍우준 전 민정당 의원으로 11대 12대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거든요. 예. 이 홍우준 전 의원과 이 박찬주 대장이 또 친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문종 대표와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보고 살았던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친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이 마음의 고향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홍문종 대표 자신이 친분이 있는 홍우준 전 의원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당대표로 있는 이 당에 대한 이런 친근감의 표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수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고 공유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고향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이제 저희들이 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박지만 씨와 육사 동기라고 하는 점이 박근혜 정부에서 기갑병과로서는 처음으로 육군 대장으로 승진하는 계기가 됐을까요? 그 당시에 그런 언론의 분석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박지만 씨와 동기 내지는 박지만 씨와의 친분이 군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들을 당시 언론들이 좀 분석을 했었는데 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르는 우리 공화당과 정치적으로 마음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한 걸까요? 뭐 박지만하고 그 육사 뭐 그 동기니까 예. 77년도에 같이 들어가서 뭐 오랫동안 생활했으니까 뭐 그럴 계지도 있죠. 특히 기갑병과에서는 포스타가 거의 나오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뭐 오해 측면도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뭐 박지만하고 관계가 예. 깊어서 박근혜 정부 정권 때 포스타를 다뤘고 또 그래서 지금도 뭐 옛날 군사 정권 때를 그리워한다. 그거는 좀 프레임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건 뭐 저는 뭐 그만큼 그 공감병 갑질 때문에 예. 저렇게 옷도 벗었고 여러 가지 불명예 제대도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저는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지금 여러 가지 그 삼청교육대 뭐 군인권센터 뭐 얘기하고 이런 예. 거는 좀 말실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 대해서는 좀 더 좀 그 박찬주 이코로 삼청교육대 50 이렇게 좀 프레임으로 씌워서 보지 말고 예. 그런 대로 그거는 예비역 포스타로서 그 나라에 충성했는데 나와서 공감병 그 갑질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불명예를 가졌는데 그 해명 과정에서 또 다른 걸 자꾸 예. 난 그런 저는 말실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일종의 프레임을 좀 씌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윤 의원께서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조금만 더 이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가 자신의 방송 나폴레옹 TV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밝힌 바로는 자신의 부친 아버지와 이 박찬주 전 대장이 인연이 있다, 꽤 깊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앞서 이제 이 김태일 기자도 그 얘기를 좀 했는데 홍문종 대표의 아버님은 홍우준 전 의원이에요. 제11대 12대 국회의원을 좀 지냈고요. 이분이 1987년도 10월 12대 국회 예결위에서 한 말이 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당히 역사적으로 위대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부분이 있어요. 박찬주 전 대장도 사실은 이 시기 전두환 정부 시기에 군 생활을 했고요. 그렇죠? 삼청교육대 논란이 된 그 발언, 삼청교육대도 사실 이 시기랑 맞물려요. 자, 전두환 전 대통령 시기를 미화했던 홍문종 의원의 대표의 아버지, 그리고 그 시기에 군 생활을 한, 그래서 삼청교육대에 대해서 표현을 그렇게 한 박찬주 전 대장. 뭔가 약간 공통점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좀 과하게 프레임을 씌우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근데 보세요? 어쨌든 이제 친분 관계는 예.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에 이 홍문종 대표의 부친께서 이제 국회의원을 했고 예. 박찬주 전 대장도 뭐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 해도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을 뿐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송우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이렇게 알려져 예, 있습니다. 당시 예결위에서 한 발언을 조금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우리 역사상 처음 단임으로 끝나시고 민주국가로서의 처음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하는 잊지 못할 위대한 대통령이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군 출신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군과 좀 관계를 맺으면서 이 박찬주 전 대장이 있는 군과 관련된 그런 인연을 맺으면서 관계를 맺어왔고 그의 아들인 홍문종 대표와도 자연스럽게 친분을 유지한 이런 상태로 볼 수 예. 있습니다.
네, 오늘 통화하면서도 이 박찬주 전 대장에게 홍문종 대표와 또 이 아버지 언제부터 알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10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떻게 알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홍문종 대표의 아버지가 이 경민학원 초대 이사장으로 알고 있는데 예. 당시 여기를 방문했다가 홍문종 대표와 또 선친을 함께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닿아가지고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박지만 씨와도 이래저래 얽히는 인연이 있지만 홍문종 공동대표의 부친과도 또 인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마음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 마음의 고향의 의미를 좀 저희들이 분석해봤습니다. 자, 삼청교육대와 관련된 논란도 상당히 좀 컸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다뤄줬습니다만은 김근희 기자, 네. 왜 삼청교육대 발언을 해서 뭐 어떤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니까 혹 데려갔다가 오히려 혹을 붙이고 왔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왜 혹을 스스로 붙였습니까? 네, 일단 박찬주 전 대장은 삼청교육대를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도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떤 사과의 뜻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같은 발언했는지 일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약간의 이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삼청교육대의 어떤 정당성을 인정하려는 발언은 아니었고요. 다만 인권을 다루는 군인권센터가 오히려 타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비이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비인간적인 모습에 제가 분노를 나타낸 것인데요.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군인권센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찬주 전 대장의 발언을 정리해보자면 군 인권센터가 오히려 뭐 인권을 유린하고 비이성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면서 오히려 군 인권센터가 자신들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청교육대를 미화하려는 건 아니다. 지금 이 문제가 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좀 유격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군기교육대 정도로 보내서 국한 훈련을 시켜서 좀 정신을 차리게 하고 싶었다. 그런 맥락에서 실수로 나온 발언이다. 이 뜻이군요. 결국 이 공관병 갑질 논란에 예. 대해서 자신은 사실 억울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는데요. 뭐 이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군인권센터나 일부 시민단체의 발언에 대해서 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발언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청교육대 같은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입니다. 삼청교육대가 인권 탄압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은 잘 몰랐던 모양이죠. 이왕이면은 군대를 잘 모르는 사람이 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하는 게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 한번 군대 한번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해도 됐거든요. 굳이 삼청교육대라는 말을 꺼내지 않고도.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 발언이 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 공관병 갑질 사건이 어떻게 보면 군 인권에 관련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됐던 부분인데 삼청교육대라고 하면 사실상 이 군부 정권 시절 때 인권 탄압의 상징같이 불렸던 존재인데 이걸 가지고서 지금에 와가지고 2019년에 다시 한번 이를 거론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소 좀 문제의식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 삼청교육대는 바로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졌습니다.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사회 기강을 잡겠다, 질서를 잡겠다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서 비인간적으로 군사훈련을 시켰던 곳이죠. 윤 의원님, 예. 이제 이게 본인은 실수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찬주 전 대장은 그러나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사과를 차라리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론상. 본인은 뜻이 잘못 전달된 거지 예. 자기가 잘못한 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 말에 상당히 부분은 동감을 해요. 예. 박찬주 전 대장이 그 군인권센터를 삼청교육대 반에서 교육시켜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해병대 가서 국기훈련을 좀 시켜야겠다. 뭐 병영 체험을 좀 시켜야겠다. 이 정도 표현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 박찬주 전 대장이 저 언론하고는 별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41년간 군 생활에서 작년에 옷을 벗은 분이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한 게 아닌가. 좀 해명할 일이다. 저는 뭐 그 말에 상당히 뭐 동의를 표시합니다. 뭐 사과는 자기가 명백하게 잘못했을 텐데 자기가 전달이 잘못된 거라니까. 그건 제가 봐도 삼청교육대 예를 든 거는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50명이 죽고 394명이 그 후유증으로 또 죽고 예. 그때 부상받은 사람이 2,678명. 저도 뭐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만 동네에서 억울한 사람이 많이 갔거든요. 미운 사람, 예를 들면 김영호 앵커가 미우면은
가야 돼요. 그때 예. 국정원하고 파출소장하고 얘기해서 저 사람 좀 보내자 하면 밤에 자는 사람 끌어갔거든요. 그럴 정도로 삼청교육대 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처절한 아픈 기억이 있는데 박장주 전 대장이 정말 얘기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좀 와전된 면도 있다. 그러면서 좀 이해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차라리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실수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표현 그런 마음이 더 중요했을 텐데 오늘 김근희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사과할 일은 아니다. 사과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또 단호하게 선을 걷어요. 알겠습니다. 육군 대장까지 포스타까지 간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충분히 고려하고 사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마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박찬주 전 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한 말 가운데 우리 군대를 지금 민병대 수준으로 그러니까 정규군이 아닌 약간의 뭐랄까요 기강이 해이해진 민병대 수준으로 평가절하하는 말이 있었는데 어제 공교롭게도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불쾌감. 네, 그러면서도 이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정 장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군사 대비태세나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 역할을 완벽하게 지금 수행을 하면서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 그리고 군 가족들에 대한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안타까운 생각이 그렇습니다. 많이 듭니다. 이분 대단히 억울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제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사법부의 잘못된 거지. 사법부의 그래도, 판단을 존중합니다. 예. 이 정경두 장관이 굉장히 좀 불쾌감을 폄훼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군 수뇌부에서는 이것을 언짢게 생각하고 또 반박하는 것보다는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고 군 통수권자께서 정말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군을 폄훼하고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2년 전만 해도 강군이던 우리 군이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이 장관이 직접 불쾌감을 표시를 했는데도 이 박 전 대장은 이에 대해서 군 편의 의도는 아니지만 또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우리 군이 흔들리고 있는 건 상당히 일반적인 시각이라면서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지 못한다면 하부 실상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걸 언짢게 생각하고 반박하기보다는 이 겸허히 수용을 해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민병대라고 얘기한 것은 삼청교육대라고 표현한 것처럼 폄훼 의도는 아니다.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던 그 속내를 잘못 표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근희 기자 직접 통화했는데 실제로 군 내부에서 민병대라는 말이 많이 회자됩니까? 지금 우리 군대는 소위 말하는 당나라 군대야, 민병대야 이런 얘기가 군 내부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까? 군 내부에서라기보다는 사실 오히려 외부에서 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비역 장성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그렇죠. 이제 국방 개혁들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있는 시각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국방부를 출입하는 기자로서 우리 군이 지금 민병대로 전락한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민병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언급을 한 것처럼 우리 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표현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이 김근희 기자에게 털어놨지만 자신이 그렇게 표현한 것, 민병대라고 우리 군을 폄훼한 것은 군 수뇌부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 통수권자, 쉽게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말미에 붙였잖아요. 그렇죠? 네. 윤 의원님, 지금 앞서 삼청교육대 발언도 그렇고요. 지금 민병대라고 하는 발언도 그렇고 박찬주 전 대장의 마음과 이 실제 표현이 잘 일치하지 않는 부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 보고 이해해달라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이나 우리 국민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좀 뜻은 저도 알겠는데 좀 표현이 좀 너무 거칠고 격하죠. 예를 들면 군인권센터 문제가 틀림없이 있죠. 군 그 부대 마음대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뭐 그 면담하면서 또 해서 군 사기에 영향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삼청교육대가 얘기하면서 문제가 커졌거든요. 지금도 군에 대해서 군 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부터 지금 청와대
그 안보 그 실장 예. 문제 많잖아요. 미사일 방사포 대형 방사포로 쐈는데도 전혀 뭐 문제가 없다고 하고 ICBM이 이동식 발사돼서 쏘는지 안 쏘는지도 구별 못하는 안보실장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저는 비판할 수가 있는데 전직 대장이 민병대 수준이다. 조금 표현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싶어서 예. 저는요. 기자회견을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45번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3번인가 4번밖에 안 했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직접 예. 질의 문답이 막 오가면은 혹시 실수할 가능성 뭐 그런 것도 상당히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예. 그래서 박찬주 대장이 조금 더 좀 걸른 말 아니면은 뭐 서면으로 하든지 가급적이면 좀 정제된 말, 뭐 군 예편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점 이해가 가지만 좀 너무 거친 말로 좀 분위기를 좀 너무 끌어간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병대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하부 실상을 잘 모르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군 수뇌부도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금 민병대라는 단어 그리고 삼천교육대라는 단어 일단은 박찬주 전 대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단어 선택에 대한 이런 잘못된 단어 선택이 꼬리를 물고 지금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박찬주 대장이 지금 소환된 게 일단은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온 상태고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면 이 단어 선택,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미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꼭 정치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군 대장, 포스타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말이 갖고 있는 의미 또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뭐 비교되는 맥락일 수 있는데요. 박찬주 전 대장이 이렇게 본인은 말실수라고 주장하는 여러 번의 실수가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 반면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어제 이 국회의원들 질의에 지금 이 박찬주 전 대장이 이른바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공관병에 대한 그런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제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자칫 발언이 실수가 나왔다면 크게 논란이 될 법한 일들을 잘 피해간 듯해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국방부 기자들은.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공관병 갑질 사건은 이미 검찰 수사도 이루어졌고 또 이후에 이제 법원으로까지 넘어간 영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거나 하는 것은 사실 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이유 때문에 이제 정경두 장관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고요. 다만 이것과 별개로 이제 민병대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 관련된 또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 이제 좀 명확하게 바로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군대를 총괄, 물론 대통령이 합니다만은 총괄 지휘하고 있는 국방장관으로서 민병대 발언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고 그러나 이 사법부가 지금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평가할 일은 아니다.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피해가는 모습. 박찬주 전 대장이 좀 이렇게 비교되는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를 더 들어가겠습니다. 인재 영입 논란과 관련해서 박찬주 전 대장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아직 뭐 이 기자회견 이후에 황교안 대표 측으로부터 뭐 연락을 받거나 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에 직접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뭐 황 대표님이나 한국당 쪽에서 연락을 받은 거는 없으신 거죠? 아직? 네,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뭐 별도로 저한테 이렇게 통보한 것도 없었고 지역구에 출마하시겠다고 밝히셨잖아요. 애당초부터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험지에 가서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의석을 확보하는 게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역할을 제가 한번 나서서 해보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당에 뭐 기여하겠다는 거였지 당으로부터 제가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신선한 정치 문화를 제가 한번 선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하더라도 결코 정치적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지역구로 출마를 해서 험지에 도전을 해서 한석을 당에 바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어제 기자회견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를 좀 살폈던 황교안 대표. 뭐라고 그럽니까? 지역구 출마는 허용해 주겠다고 합니까? 우선 이것과 관련해서 이 황교안 대표가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은 완전히 배제가 결국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교육대 관련해서 나중에 얘기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좀 입장을 좀 보여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 관한 판단은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김태일 기자. 지금 황교안 대표의 말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어제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배제 아니다. 2차 또 3차 명단에서 박찬주 전 대장을 모시겠다. 박찬주 전 대장은 여전히 귀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황 전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보겠다. 뉘앙스가 확실히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향후 이제 뭐 여론을 주시해 보겠다. 저는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 일단은 여론 자체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나오고 있고요. 예. 특히나 당내에서도 상당히 큰 반발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당내 의원들도 좀 반발이 거센데 신상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영입 보류를 넘어서 영입 철회를 생각해야 한다. 예. 정치판에 들어오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뿐만 아니고 지역구 공천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익명을 전제로 한 뭐 이런 의원들의 비판도 많은데 처음에 이제 영입설이 흘러나왔을 때도 반발도 반발이지만 어제 이제 이런 삼성교육대 발언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도 약간 뉘앙스가 그전보다 좀 다른 뉘앙스를 내뿜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그런데 자꾸 헷갈려요. 황교안 전 대표의 뜻이 바뀐 건가? 그러면 지금 박찬주 전 대장을 그럼 포기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될 법도 한데 황교안 대표의 핵심 측근인 박맹우 사무총장은 경선으로 나온다면 그거야 막을 수 있겠느냐. 지금 박찬주 전 대장도 김근희 기자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마는 험지로 나가서 지역구에서부터 뛰겠다. 내가 뭐 이렇게 편하게 정치할 생각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앞서 김세현 의원은 지역구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지금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확실한 입장이 뭔지 관계자들마다 말이 제각각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당 지도부의 기류가 조금 바뀐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예. 이 총선기획단 임명이 된 박맹훈 한국당 사무총장도요. 이렇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영입을 강행하는 것은 당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사실 이제 황 대표가 뭐 2차든 3차든 언제든 명단에 올릴 가능성을 이제 여지를 남겨뒀었는데 예. 이번에 반응을 보고 그 뜻을 접었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김태일 기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국민의 판단을 봐야 할 것 같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번 기자간담회가 이제 해명을 하겠다고 나온 거였는데 사실상 이번 발언으로 오히려 부채질을 한 꼴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한국당 입장에서는 강행을 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되고 이제 강행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사무총장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지역구에서 본인이 정치 활동하는 것은 별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박 전 대장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의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이 아니라 본인이 험지에 나가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황교안 대표로서는 박찬주 전 대장을 굉장히 귀하게 아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여론이 좋지 못하게 흘러가면서 포기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아직 선뜻 결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길은 좀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 분위기가 박찬주 전 대장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표 앞서 이런 삼천교육대 논란도 좀 있고요. 이런저런 갑질 문제도 좀 있고 민병대 발언도 있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홍 전 대표가 또 특유의 또 한마디 했어요. 네, 박찬주 전 대장을 50 시대에 어울리는 분을 50 출신 50 때 공안검사 한 사람이 50 장군을 영입했다 이렇게 비난했다가 나중에 지웠죠. 이게 50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건 황교안 대표가 과거에 그 공안검사 출신이니까 같이 50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삭제를 했는데 본인에게 또 불똥이 튈까 봐 삭제한 거군요. 50 검사로서 또 본인에게 불똥이 튈 수 있으니까. 물론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 뭐 말은 뭐 그렇게 틀린 얘기라고 볼 수 없지만 전직 그 대표고 그 대통령 선거까지 출마했던 분이 너무 말이 좀 지나친 거죠. 그 비판의 의도는 저는 알겠어요. 그 영입하려면은 좀 참신한 의미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과거, 노년, 오른쪽 이 이미지인데 이거를 과거 대신에 미래 그리고 노년 대신에 청년 또 오른쪽 대신에 너무 오른쪽 대신에 중도의 이미지를 간 거를 상징적인 의미로 영입을 해서 영입과 통합이 제일 중요한데 이 영입 갖고서 어떻게 보면은 그 헛스윙을 한 거잖아요.
광화문에 모인 군중의 힘으로 말로 찬수해서 지금 헛스윙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병살타를 지금 때린 거라고 보는데 스타일 국인 거는 맞지만은 그 홍준표 대표 얘기는 맞는데 전직 대표가 저렇게 또 저럴 때 또 저렇게 흔드는 거 해서 오르냐 뭐 이런 비난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전체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 내가 뭔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입이가 풍파는 어떻게 보면 평집 풍파죠. 영입이라는 게 각각 영입해서 바로 비례대표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한 자리 주는 것도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예. 근데 꼭 1호를 했고 1호를 하고 좌절됐으면 좀 당하고 협의도 했어야 되는데 불쑥 혼자 기자회견하면서 또 삼청교육대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평집 풍파를 계속 일으킨 거 아니냐. 당에서 뭔가 좀 조율하는 이런 리더십 이게 굉장히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긴 시간 동안 지금 박찬주 전 대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짚어야 될 게 조금 더 남아있는 듯 합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어제 기자회견 내용이 조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본인은 좀 억울하다는 입장을 어제 기자회견에서 토로를 했는데 부인의 공소장, 지금 부인이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박찬주 전 대장의 어제 해명과는 좀 달라요. 그렇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령관이 병사들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하면 그건 지휘 체계를 문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 이 부인의 공소장 내용을 봤더니 썩은 토마토를 먹어라라고 하면서 집어 던지기도 하고 또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공관병에게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또 다른 공관병에게는 호출벨을 눌렀는데 늦게 오자 한 번만 더 늦으면 영창에 보내겠다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배를 집어 던졌다. 이런 의혹들이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박 전 대장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이 화초가 냉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공관병들을 발코니에 감금한 혐의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에도 검찰의 기소 내용, 공소장 내용과 또 이쪽 정경심이나 조국 교수 측의 어떤 반론도 저희들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전해드렸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기소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이에요. 정말 부인이 이런 갑질을 했는지는 조금 재판 결과를 더 지켜봐야 돼요. 박찬주 전 대장은 이 검찰의 이런 기소장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역시나 이제 박찬주 전 대장 같은 경우에는 기소장의 내용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필요한 이게 거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이게 얼마나 허황된 주장인지는 재판을 해보면 다 나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해보면 어제 이제 해명한 수준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나무라는 게 갑질이냐 부모 입장에서 잘못된 거 지적했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인 또한 이렇게 좀 부모 입장에서 나무라는 정도의 이거였지 갑질은 아니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장 내용이 다 사실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박찬주 전 대장은 어제 해명을 했군요. 알겠습니다. 재판부가 가릴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찬주 전 대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인정한 부분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공관병에게 감따라고 시킨 건 맞다. 본인 입으로 그걸 인정했죠. 자, 감따라고 시킨 건 맞다. 그러나 그것은 갑질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도 소개했습니다마는 그 육군 병사 관리 규정을 보면은 공관병에게 감따라고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관에 감을 따야 하면 공관병이 따지 누가 따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이는 본인이 갑질이 아니라 이 정당한 일이었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요. 물론 이 공관의 시설 관리 업무는 공관병의 임무가 맞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2년 전 이 공관병들은 당시에 비 오는 날에도 부부가 시켜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감을 땄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 선물이나 선물용으로 쓰거나 곶감을 만들거나 이런 데 이 감이 쓰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병사들을 사병화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지시까지 따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를 금지한다고 육군 규정에도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 육군 규정 제120호에는 장병의 사병화를 금지하며 어패류, 나물 채취, 가축 사육, 영농 활동을 시킬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단순한 시설 관리를 넘어서 이 감따게 하는 것은 이 금지 사항인 영농 활동 혹은 사병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박찬주 전 대장이 저 규정을 혹시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감따라고 시킨 건 갑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자신을 응원하는 2030도 많다. 분노하는 2030도 있겠지만 이런 갑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응원하는 2030이 있다. 이제 이렇게 또 주장을 했어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박찬주 전 대장 말로는 군복무를 했거나 지금 군 복무 중인 병사들 중에는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이 많다.
지금 뭐 서울역이나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병들이 휴가 간다고 예. 많지 않습니까? 그 장병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와서 뭐 응원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어제 이제 이런 발언들, 어제 이제 박찬주 전 대장이 해명했던 뭐 이런 여러 가지 해명들 그리고 3,600대 발언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30 청년층에 대한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여러 가지 뭐 인터뷰를 봐도 뭐 당시에 뭐 이런 그런 꼰대적인 생각들이 아직까지 뭐 지워지지 않았다 이런 반응들도 많고 뭐 지금 뭐 때가 어느 때인데 인권 감수성을 건드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들여다보고 좀 성찰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김근희 기자도 이 부분을 좀 박찬주 전 대장에게 물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뭐 자기가 본인이 실제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변에 응원하는 뭐 사람들도 많다, 2030 세대도 많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20대, 30대에서 응원하는 분도 많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혹시 뭐 직접 이야기를 주고받은 경우도 있으신가요? 이 같은 경우에?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역이라든지 용산역이라든지 공공장소에 가보면 저를 알고 찾아오는 현역 병사,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20, 30대의 반응이 저에 대해서 무슨 뭐 반감을 갖는 걸 떠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군인권센터 형태에 대해서 분개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뭐 본인에 대해서도 응원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뭐 일부 댓글이 전체 의견, 2030 세대의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건 아닐 거고요. 또 박찬주 전 대장의 말처럼 또 응원하는 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보편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2030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조금 성찰적인 자세로 들여다볼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인재 영입 논란이 박찬주 전 대장으로 물론 폭발하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인물들도 사실은 논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백경훈 씨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범진 경희대 교수 역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과학 분야 인재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독교 매체와 한 인터뷰와 기고글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실제로 살펴보면 원자력은 하느님이 예비해 두신 에너지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원자력은 뭐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해 오던 것이다. 또 원자력이 뭐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원자력이라는 막대한 에너지를 숨겨놓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썼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사실 원자력 공학자로서 또 과학자로서 이 같은 표현이 좀 적절하느냐 이런 논란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학 분야를 이렇게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인물을 과연 자유한국당이 과학 분야 영입 인사라고 영입을 한 것 자체가 얼마나 신뢰를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기독교적 신앙의 문제이니까요.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을 논하기는 참 어렵겠습니다만은 원자력 공학자 입에서 나오기에는 그렇다면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피해는 그러면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거란 뜻으로 잘못 크게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조금 더 발언에 신중을 좀 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총선 기획단을 띄웠잖아요. 그러나 기획단에 들어갔던 인물들의 면면을 봤을 때 너무 대비된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일단 민주당은 총선 기획단에 15명, 한국당은 12명으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일단은 그 면면을 단순 비교해 봤을 때는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 밖에 원외 인사가 한 7명 정도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전부 이제 당 안의 인사들로 지금 채워져 있고요. 또 당내 현역 의원들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초선 의원들을 임명한 반면에 한국당은 이제 중진 의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 청년층을 대비한 2030 청년층도 민주당에서는 4명이 포함된 반면 한국당은 뭐 2030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이 전혀 없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당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 보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 정도면은 편안하게 전략 짜겠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요. 이제 충성심 기준으로 측근들이 모였다.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지기로 작정한 게 아니면 이 정도 멤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나올 수가 없다. 예.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일단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 전략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당을 잘 알고 선거를 잘 아는 인사들로 이제 구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략이 중요하지 멤버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당내에서는 승리를 위해서는 조금 참신한 인물 구성이 필요하지 않았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참신한 전략이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이런 총선 기획단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짜여진 이런 인선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반면에 민주당 내에서는 잘했다 이런 얘기들이 외부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좀 부러워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장제원 의원이 오늘 SNS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요. 이 민주당 총선기획단 인물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금태섭 의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민주당 의원이 맞냐라고 할 정도로 소신 발언을 해서 비난이 일었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금태섭 의원을 중용했다면서 이 민주당의 결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면서 외연 확장을 위한 미래형 인재를 영입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엑스맨으로 불렸던 금태섭 의원을 과감하게 총선 기획단에 꼽은 민주당이 부럽다 이런 속내가 읽힙니다.